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계속 시안책방을 보셨던 지구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토끼를 키웁니다. 이게 피터 래빗 할 때인데 피터 래빗 리뷰할 때는 이렇게 아예 정식 출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녀석 중에 지금 이 하얀 친구 있죠? 얼룩인데요. 이 얼룩이는 사실 지금은 무지개 다리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까망이랑만 같이 살고 있는데요. 토끼는 개나 고양이처럼 사람을 살갑게 따르는 동물이 아니어서 갑작스러운 이별이 와도 약간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슬픔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죠. 반려동물과의 이별 때문에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증상을 심화시키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랍니다. 가족과 사별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유난을 떠냐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인 거죠. 하지만 늘 함께 생활한 반려동물과의 이별은요, 소식만 알고 지내던 친척과의 사별보다 우리 일상에 더 큰 영향을 주고요, 우리의 감정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그러한 슬픔에 관해서입니다. 치유심리학자 가이 윈치의 상실을 이겨내는 기술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두 가지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연인 사이의 이별과 반려동물과의 사별인데요. 다른 것에 비해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 때문이에요.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에 공감을 해주는데요. 연인과 헤어졌다 그러면 아휴, 그동안 내가 정말 말을 안 했는데 정말 안 어울렸거든. 이 기회에 더 좋은 사람 만나.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죠.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요. 반려동물이 아파서 휴가를 내야 한다고 말하면 직장 상사가 그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서도요, 반려동물의 죽음 때문에 일상이 엉망이 된 사람의 임상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발달했다고 여겨지는 미국에서도요, 반려동물 때문에 직장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은 용납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려동물의 죽음 때문에 느끼는 우리의 고통을 기계로 기록을 해보았더니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동일한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별이나 사별의 슬픔 속에서 생활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참을 수 없는 고통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치통이잖아요. 한밤중에 치통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치통을 늘 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당연히 이런 고통 속에서 일을 하니까 일이 잘 될 리가 없고요. 또 한 일의 성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잘 아는 사람과의 사별이나 이혼 같은 사항은 주위에서 공감을 얻고 또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지만요. 연인과의 이별이나 반려동물과의 사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욱 큰 슬픔일 수도 있거든요. 발목을 다쳐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억지로 회사를 나와라. 그렇진 않지만요. 반려동물과의 사별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봐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슬픔을 주위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 처음에는 장례식이다 뭐다 해서 정신이 없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런 일들이 모두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 일상에서 그 사람이 빠져나간 빈자리가 느껴질 때 큰 슬픔이 몰려온다고 하죠. 반려동물은요, 우리의 일상을 형성하는 아주 큰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 빠져나간 자리는 그 어떤 일보다 슬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 습관, 매 시간마다 존재했었으니까요. 이 책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는데요. 일단 스스로 연인과의 이별, 반려동물과의 사별 같은 일들이 굉장히 큰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가볍게 여기는 일들인데 자기 스스로 너무 그게 크게 생각이 되고 우울한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잘못된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남들에 비해서 유난 떤다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러한 슬픈 감정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임을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상화된 시절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헤어지기 전, 또 반려동물이 살아있을 때 같이 지냈던 시간들이 매우 이상화되어서 기억 속에 저장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요. 그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진, 물건, 헤어진 연인의 SNS 등을 정리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헤어진 연인의 전화번호는 이제 휴대폰 목록에서 지워버리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현 상황을 들여다보고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바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보다 효과적인 것은 마음챙김 명상 같은 의식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죠. 요즘 실리콘밸리 같이 IT 업계에서는요, 명상이 굉장히 유행한다라고 하죠. 이 책에서도 명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비를 시행해서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하게 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사실 이 책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들은 생각해보면 조금 평범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요, 반려동물과의 사별 역시 일가 친척의 죽음만큼 우리에게 큰 슬픔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슬픔들이 결국 가볍게 지나가지 않고요, 의식적인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도 알아야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그런 슬픔들을 잘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이 책은요, 테드 강의원을 메인 아이디어로 해서 제작된 책인데요, 1000만 명 이상이 이 강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상황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치유심리학자 가이 윈치의 상실을 이겨내는 기술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상실을 초월하는 기술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모든 근심 걱정을 잊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